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농지의 보전 파트가 되는데요. 농지의 보전은 일단 농업진흥지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한다. 이거죠. 지정권자가 대상이 시도지사인데 지정 대상은 녹간농자. 무슨 농자? 녹간농자.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책을 통해서 정리할게요. 시도지사 조치고요. 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그럼 지정권자가 농림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다? 시도지사다. 여기서 내가 하나만 정리할게. 요거 봐. 농지법상의 권한자. 이렇게 이제 요거는 꼭 알아야 돼. 메모하시고. 농지법상의 권한자는요. 일단 요건 네 가지. 여기서 첫 번째 아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같이 한번 따라해봐.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하고 누구예요? 아까 누구예요? 네 사람.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나. 이야. 다시 시, 구, 읍, 면, 장이죠? 뭐가 안 들어가서요? 군수 안 들어가서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네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농지원부 작성자도 똑같이 누구예요? 시구 읍면장.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여기 봤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누구예요? 그 소리로 누구예요? 시도지사.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권자. 무슨 권자? 농지 전용은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 이거 적으라 했는데. 자, 그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누구? 농림부 장관. 누구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줄여서 내가 농림부 장관이라고 할게요. 알았죠? 더 줄이면 농장이라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농장. 주말 농장이 아니고 농장. 농림부 장관. 근데 여기는 권한 위임이 돼요. 자, 위임이 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안, 밖에. 여기서 안이라는 게 뭐냐? 농업진흥지역 안.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밖. 이렇게 하는 거야.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인데 여기다가 요거는 여러분 소분노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보면 될 것이고 다 되어 있는 거니까 별도로 볼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농림부 장관 이건데요. 그럼 여기 봐요. 그럼 여기 아니라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안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원 안에 있는 거, 원 안에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고 원 밖에 있는 거 그걸 뭐라고? 농업진흥지역 밖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농업진흥지역 밖이고 이게 농업진흥지역 안이야. 그럼 안은 농업진흥구역도 있고 보호구역도 있잖아요. 같이 안으로 보면 돼. 그럼 여기는 3,000제곱미터 미만은 시군구청장이 전용허가권을 갖고 있고 시도지사는 3,000 이상 3만 미만 3,000 이상 3만 미만은 시도지사. 여기는 3만 이상은 농림부 장관이 허가권자. 그럼 진흥지역 밖은 3만 미만이에요. 3만 미만은 시군구청장. 그럼 3만 이상 20만 미만은 시도지사. 여기는 20만 이상은 농림부 장관. 그래서 이거 이제 권한 위임까지 우리가 봐도 돼. 그리고 원칙은 농림부 장관이 허가권자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농지의 매수 청구의 상대방.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느냐? 아, 거기는 한국농어촌공사. 그죠? 요 네 가지 빼고 나머지의 권한, 요 네 가지 외에 요거 외에 모든 권한은 농지법은 전부 다 시군
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아는 거 쉽죠?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만 이 사람들이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누구라고요? 시군 구청장이 뭐가 된다? 농지법상의 권한자라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기 들어봐요. 대리경쟁자 시정 여기 없잖아. 대리경쟁 시정 여기 없잖아. 누구야? 농지 이용계획 여기 없잖아. 누구야? 시군구청장.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가 시군구청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아시겠죠? 그런 거를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자, 진흥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진흥구역은 집단화된 농지, 보호구역은 농업환경, 용수원 확보, 수질보존,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은 아까 녹관농자 시작,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대상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뭐한다? 제외한다. 자, 그럼 지정의 절차. 먼저 농지조사를 시군구청이 합니다. 그 다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도와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뭐하고 송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시도농업, 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 장관의 뭐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 협의. 농장이 녹지지역과 줄치고 계획관리지역이 지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될 경우는 지정 승인하기 전에 누구하고 국토부 장관과 뭐한다? 협의를 해야 된다. 자, 협의하는 것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고시와 통보연락.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체 없이 고시를 하고 관계기관에게 통보한 이후에 시군구청장이 일반에게 열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농지조사, 의견 청취, 그 다음에 계획도안 작성, 심의, 승인, 지정, 요렇게 해서 지정이 되는 거구나 알아주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한다, 해제하는 경우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거나 뭐한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다 개발 사업을 투자를 하고 또 우선적으로 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째 664페이지 7번째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의 매수 청구가 나오는데 거기 주셔봐요. 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법인은 농어촌 공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농어촌 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여기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이야. 무슨 가격? 감정업자가 평가한 금액, 즉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봐봐, 아까 우리가 농지의 처분에서 처분 명령을 받고 6개월 내에 처분 명령을 받고 농지 소유자가 농어촌 공사한테 내 땅을 사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매수 청구할 때 그때는 공시지가가 기준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누가 무슨 가격이야? 감정가격 기준이니까 이걸 구분하라 이 뜻이. 아시겠죠? 체크해 두시고, 이때 농어촌 공사가 농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어디에서 융자한다?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안에 행위제한 줄치고. 여러분, 진흥구역은 여러분 이리 봐봐. 여기서 이거 볼 때 이거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가 노른자위, 여기가 흰자위, 요게 농업진흥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 했지?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했잖아. 맞죠? 보호구역이야. 이 둘을 뭐라 했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했잖아.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 지역은 전체, 구역은 일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알아둘 거는 아무리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경작을, 여기는 완전히 경작을 해야 되는 땅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절대농지야. 무슨 농지?
옛날에 절대 농지와 무슨 농지로 구분돼서요? 상대 농지로 구분됐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절대 농지야.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절대 농지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무슨 농지냐? 상대 농지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이게 무슨 지역이지? 원 밖에 있는 거. 농업진흥지역 밖이잖아. 맞죠? 요거는 무슨 농지? 상대 농지. 요거는 무슨 농지? 절대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라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아무리 절대농지라 하더라도 농사 짓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농작물의 경식물, 간이 대비장, 농막 저장고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에 토지용 행위는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뭐가 없더라도 관련이 되지 않은 행위라도 진흥구역 안에 또 진흥지역 안에 뭐 한다?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거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졸지고, 두 번째 어린이 놀이터 마을 회관, 세 번째 농업인, 어빈주택, 농어가 주택, 네 번째 국방 군사시설, 다섯 번째 하천 제방, 국토보전시설, 그리고 문화재, 도로철도, 지하자원 탐사 장소,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시설.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밖에 없어.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야. 절대농지 안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행위를 가능해. 그런데 농업을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어도 허용되는 게 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농업 환경과 관계된 것. 그럼 농업 환경과 관계되는 것은 가공시설, 농어가 주택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군사시설. 무슨 시설? 1번부터 3번이 농업환경이야. 그 다음 4번이 국방군사고, 그 다음 나머지는 기반시설 등. 무슨 시설 등? 하천, 제방, 도로, 철도 이런 기반시설 등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공공시설 등 갑시다. 그럼 이런 것은 농지의 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게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 안의 행위자. 보호구역은 역시 알아둘 거는 보호구역이 규제가 세, 진흥구역이 세. 진흥구역이 세요? 농업보호구역이 세요? 진흥구역이 세잖아. 그럼 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어디에서? 보호구역에서 당연히 허용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보호구역에 허용되는 행위는 진흥구역 안에서도 허용되겠죠. 그런 걸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앞에 진흥구역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다 허용되고, 거기다가 추가로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관광농원 빨리 체크하시고, 2만 미만의 뭐 관광농원. 자, 그 다음에 주말농원 사업 얼마? 3천 제곱미터 미만 체크하세요. 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보입니까? 이런 거. 그리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종 걸린 생활, 휴게 음식점 안 돼요. 2종 걸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골프 연습장 등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은 허용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단독, 1종 걸린 생활시설, 그리고 2종 걸린 생활 공연장, 종교집회장, 서점, 총포 판매소 보입니까? 이런 것인데 거기 2종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 없지. 노래방 같은 거 없잖아. 지금 안 보이잖아요. 맞죠? 이런 거는 금지가 된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시설로서 부지가 3000제곱미터 미만, 일종 걸린 생활시설, 통신용 시설, 양수장, 정수장 이런 거 3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 토지 이용에 대한 특례서 기존 건축물의 공작물, 시행 중인 건축물 공작물 이런 거는 허용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별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인데 아까 여기 그림 그려놨죠. 한 필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칠 때 이거죠. 자, 이리 봐요. 여기가 계란 노른자 위 이게 농업진흥구역이야. 그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에 걸쳐서 있는데 진흥구역이 330이하다. 그러면 아까 규제가 센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는 센 지역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여기는 무슨 구역? 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여기에 적용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흥지역 밖과 진흥지역에 걸쳐 있다. 그럼 진흥지역이 330 이하다. 그럴 때는 이 밖은 약하고 안은 진흥지역은 센 지역이니까 센 지역이 330 이하는 센 지역 적용 안 하죠. 그럼 여기도 어느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에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여기는 농업보호구역 안에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이해되시죠? 요거를 꼭 기억하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농지의 전용인데 거기다가 전용은 농지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 여기 왜 체크도 안 하는데 줄을 아까 거기 330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가 330 이하라고. 얼마라고? 330제곱미터 이하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 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보입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 한 필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에 걸쳐 있다. 거기도 역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가 얼마야? 330 이하 체크하시고 얼마야? 330 이하다. 그러면 똑같이 얼마? 진흥구역 안에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669페이지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농지 전용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토지 개량 시설이나 유지, 양배수, 수로, 농무 제방 이런 것에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했죠. 그리고 이건 농지로 이용한 거니까 농지 전용이 아니다 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면 미리 누구의 허가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치고 누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이나 경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밑에 박스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이거는 전용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야. 그럼 1번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거.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신고한 경우. 네 번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거. 이때도 허가 받을 필요 없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거. 이런 경우도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전용이 가능한 겁니다. 알았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원칙이 농장인데 예외적으로 권한이 위임된다. 그럼 한 장 넘어가서 위임의 경우를 버리 흑발에 적어놓은 거. 진흥지역 안은 3천 미만은 시군구청장, 3천 이상 3만 미만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3만 이상은 농장, 진흥지역 밖은 3만 미만은 농림부 시군구청장, 그 다음 3만 이상 20만 미만은 시도지사, 계획관리와 자연녹지는 3만 이상, 농림축산부 장관 20만 이상, 그 다음에 농림축산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결정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개발구역, 관광지, 관광단지, 도시군기술 예정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공장용 유도지구, 전원개발 사업구역, 택지개발지구 이런 경우 안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전용은 시도지사, 10만 미만은 시군구청장.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전용하려는 농지 중 총 증가 면적이 10,00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증가 면적이 만 미만이거나 감소하는 경우로서 증가 면적이 만 이상일 때 이때는 농지 전용 변경을 하는 경우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때는 제외한다. 이건 경미한 거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 정도 이상으로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 받아라.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는데 일단 오른쪽에 도표 보면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거기다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 제출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종합심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농림부 장관에게 올리죠. 그럼 농림부 장관이 그걸 받아서 농지 전용 허가한다. 원칙은 전용 허가받기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이 10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다시 10일 내에 종합의견서를 첨부해서 농장에게. 농장이 최종적으로 허가한다. 이렇게 전용 허가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자, 농지 전용 신고의 대상이 나오는데, 자, 신고는 농업인 주택이나 업인 주택, 한마디로 농어가 주택하면 무슨 어가 주택? 농어가 주택 또는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무슨 시설? 유통과 가공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그리고 농수산 관련 연구와 양어장, 양식장 이런 것 등은 시군구청장에게 뭐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경우죠. 구체적인 신고의 범위 이런 거는 도표 안 봐도 좋습니다.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숫자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전용 협의예요. 협의는 673페이지. 주무장관이나 자치단체 장이 농림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면 되죠. 자, 이리 봅시다. 동현씨, 만만한 게 동현씨야. 공부 좀 하시니까. 자, 동현씨, 건축법에 공용 건축물은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공용 건축물. 동사무소 시청 짓는데 그것도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안 받고 어떻게 하면 돼요? 허가권자와 뭐 하면 돼? 그렇지, 협의만. 똑같은 이치라. 공법은 공통 원리로 놀아다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하면 다 보여요. 선생님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운 게 아니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연스럽게 놔둬도 들어간다고, 한마디로.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낸 거야, 한마디. 외운 게 아니고. 농지법도 숫자 한번 봐봐. 농지법 숫자 3이 제일 많아. 3개월, 3년. 아까 임대차 기간도 몇 년? 3년. 대리경 지역도 몇 년? 3년. 전부 3년 아니면 3개월이야. 전부 3개월. 해외여행 몇 개월? 3개월. 부상치료 몇 개월? 3개월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원리적인 게, 원리만 알면은 숫자 외우지 말아요. 안 외워도 자동적으로 이해된다니까 하다. 문제 풀면 쉬워져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권한자도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이거 4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누구다? 시군구. 여기 없는 거는 전부 다 누구다? 시군구청장이야. 무슨 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하는 거지. 뭐라고요? 그럼 이해하면 되네.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누가 돼요? 수원은 수원시장이지. 아시겠어요? 그럼 일산시, 고양시는 일산구하고 덕양구가 있잖아. 그러면 그 덕양구가 아니고 누구야? 고양시장이 권한자지. 뭐라고? 고양시장. 시군구청장 이런 게 자치구청장을 말하니까 그럼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일산구는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자치구가 아니죠. 자치구는 뭐예요? 그렇지. 직접 민선회에서 뽑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명하는 거니까 다르죠. 자, 그럼 전용협의. 공용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자, 주무장관이나 자치단체 장은 전용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만 하면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협의를 거치느냐. 자, 그러면 넘어가서 614페이지 주거상업공업 무슨 지역? 주거상업 공업지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그 다음 2번에 계획관리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세 번째 도시적의 녹지와 개발제한구역 안에 농지인데 이미 개발행위 허가받았거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럴 때는 허가받은 거를 또 허가받을 필요 없으니까 뭐 하면 된다? 협의하면 된다. 그럼 외울 필요가 없잖아. 보기 들어봐요. 협의는 주무장관은 자치단체 장이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면 허가받은 걸로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개발지역이니까 또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도로부지, 공원부지 이런 거는 자치단체 장이 설치하는 거니까 그 허가 대신에 뭐 하면 돼? 협의하면 돼. 맞죠? 그리고 개발지역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다음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이미 허가 받았으니까 다시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때는 자치단체장과 주무장관이 서로 뭐 한다? 협의만 하면 된다. 아, 그럴 때는 협의만 거치면 되는 거구나. 이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알아야 될 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무슨 허가? 그럼 요거는 내가 여기다가 적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농지 전용을 올려서 이렇게 볼게요. 자, 농지의 전용 파트는 일단 농업진흥지역을 먼저 지정한다. 그럼 지정권자가 시도지사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는 거구나. 그럼 지정권자가 어디를 대상으로?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구나.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구분은 요렇게 되는 거구나. 자, 여기다가 농업진흥구역을 정하구나. 안고 노른자위 여기는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거구나. 그럼 요거는 집단화된 농지. 여러분 집단화된 농지. 여러분 영대 가보셨죠? 영대 경산에 거기에 완전히 절대농지였잖아. 거기다가 학교가 들어섰죠. 절대농지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농지로서의 공익기능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공익기능 이걸 따져가지고 학교를 지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허용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호구역은 여기는 뭐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환경을 뭐한다?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구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이제 아까 봤고요.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규제가 센 지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했죠. 이럴 때는 센 지역이 330 이하라면 센 지역을 적용 안 한다라고 했고 바꿔서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의 전용의 경우죠. 그럼 전용은 높이 잡아. 자, 농지 전용의 경우는 일단 허가받아야 돼. 그 다음에 전용 신고, 전용 협의,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여기는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다가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걸 조건으로 농지로 되돌린다는 복구하는 걸 조건부로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받는 거야. 그게 바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 그 허가의 기간은 여기는 7년, 그 기간 5년이야. 그 다음에 연장이죠. 연장. 자, 연장은 통산에서 5년, 그 기간 3년. 이게 연장이야.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가 있어.
타용신고. 요거는 자치단체 지역 축제라든가 자 이런 목적으로 일시 이용하고 다시 농지로 되돌리는 거. 이걸 우리가 신고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용도 변경의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의 제한 요까지가 전부 다예요. 그리고 딱 하나 허가 신고 협의 받았다. 이때 농지를 이만큼을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공장을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농지가 이만큼 날아갔으니까 이 날아간 농지를 다시 농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지고 옛날에는 이걸 뭐라 했느냐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했어.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했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걸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말 안 쓰죠. 옛날에 산지 바뀌면 산림조성비. 이거 지금은 농지조성비 했는데 지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 하는 거 알아주면 돼요. 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은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 이것을 보전부담금으로 매깁니다. 요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다 했어요. 자, 확인할게요. 대리경자 여기서 타용대리시 사용 허가입니다. 자, 농지 타용대리 사용 허가 협의. 농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용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에 줄치고 농지로 복구한다는 걸 조건부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할 때는 허가 대신에 뭐 한다? 협의한다. 자, 그러면 타용대리 사용 허가의 대상이 세 가지. 건축허가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둘치고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 농산, 수산, 축산업용시설 이거죠. 그 다음에 주목적 사업에 위하여 현장사무소 줄죠.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이 정하는 토석과 광물의 채굴.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농지를 이용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타용도리 사용 허가인데 타용도리 사용 허가의 기간은 허가 또는 협의의 경우 타용도리 사용 기간은 자 보십시오. 1번 건축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끝에 7년 동그라미. 몇 년? 그 다음에 주목적 사업의 현장사무소는 그 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그 기간, 무슨 기간? 거기 들어봐요. 고속도로를 만든대. 그러면 고속도로 만들 때 도로가에 농지가 있어. 거기다가 현장사무소 설치한다 이거야. 맞죠? 그러면 그 농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한 거잖아요. 일정 기간 이용을 했다. 그러면 그 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 끝날 때까지 농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그 기간, 무슨 기간? 그 기간. 그 다음에 토속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 허가 기간은 몇 년? 5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예외. 시군구청장은 농지 타용들 사용허가 사용기간을 통산하여 다음에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뭐한다? 연장. 그럼 연장 기간은 아까 1번에 속하는 게 7년짜리가 통산 몇 년?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역시 그 기간. 무슨 기간? 역시 그 기간. 그 다음에 기타는 토속 광물의 채굴은 몇 년? 몇 년? 3년. 그래서 연장은 5년 그 기간 3년. 사용허가 기간은 7년 그 기간 5년. 시작. 7년 그 기간 5년. 오케이? 연장은 5년 그 기간 3년. 이해돼요? 그거 정리하면 돼.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간이 농수 축산업용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어묵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농지를 아니면 그 농지를 일시 어묵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사용 기간이 몇 년? 7년이다. 그러면 7년을 받았대. 그러면 연장은 통산 몇 년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합하면 몇 년이야? 12년 동안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타용비 사용 협의가 있고 아까 봤고 이때 복구 비용을 뭐 한다? 예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일정 기간 짧게 이용하는 것을 끝에 뭐라고? 신고. 뭐라고요? 신고. 그러면 신고의 사유가 어떤 거? 넘어가시고 설매장, 지역축제장 보입니까? 설매장이나 지역축제장으로 일시적으로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농수산업용의 시설, 현장사무소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뭐 하는 거? 설치하는 거. 자, 이런 경우는 허가받지 않고 뭐 하면 돼?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타용도의 사용 신고라 합니다. 그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6번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 근데 여러분 농지 전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농업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농지 허가 등의 제한이 나오는데 어떤 것으로 허가만 안 되느냐? 끝에 대기 오염 배출, 폐수 배출, 농지 보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그러면 1, 2, 3을 묶어서 환경 오염 시설. 무슨 시설? 자, 농지 환경, 농업 환경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시설은 허가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본문에 그 박스 위에 본문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무슨 지구? 도시지역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그런 환경오염 시설도 뭐 해준다? 허가해준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러면 구분하면 돼. 거기는 개발지역이니까 가능하다 이 뜻이야. 알았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취소. 오른쪽 7번째. 농지 전용 허가는 아까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나 전용 신고나 일시신고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취소나 관계공사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 축소, 사업계획의 변경 이러한 조치를 뭐 할 수 있어? 명할 수가 있는데 이때 7호에 해당하면 뭐에 해당하면? 7번째. 7번째가 뭐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겠어요?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7번째가 뭐야?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조치명령을 뭐 한 경우 거기다가 끝에 내가 뭐라고 적어놨어? 그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여러 번 작년에도 나왔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게 뭐냐? 보통은 1번 중개업법에도 많잖아. 자격 취소, 무슨 취소, 등록 취소 많잖아요. 거기 보면 그 전부 다가 사위 기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기 이거는 보통 당연 취소 사유인데 농지 전용 허가의 취소는 그게 아니라 몇 번이라고? 감독 조치 명령에 뭐 한 경우? 감독 조치 명령에 뭐 한 경우? 위반한 거. 그때 당연 취소 사유다. 거짓 그밖에 아니고 그때가 당연 취소다. 오케이? 그거 구분하셔야 된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농지의 용도 변경 승인. 거기다가 자, 봐. 농지 전용 허가 받았다. 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몇 년 내에 마음은 급해가지고 자꾸 책장만 넘기는 소리만 들어. 언제 끝나노? 이 가고 자꾸 마음을 조급조급 먹으니까 공부가 더 안 돼. 에? 다 보여 지금. 자, 여기서 다 했잖아. 여기 선생님 다 적어놓은 거 요거잖아 지금.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잖아 지금. 여기 용도 변경은 몇 년이야? 5년. 어디 요거고 끝이라고 지금. 요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기본서에다가 줄을 안 치고 공부 체크를 안 하고 서부노트 봤다. 보면 뭐하노? 아무 환자한테 했잖아 내가. 아무리 좋은 명약을 줘도 소용없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서를 한번 끝까지 보라 이게. 동영상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체크할 때 체크를 잘해줘. 용도병에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협의를 거쳤거나 신고를 하고 농지지정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몇 년 이내 체크하시고 5년의 빨간색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때는 시군구청장에 뭐를 받아? 승인을 받아. 왜 여기를 허가 안 받고 승인이냐? 이미 허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다른 목적 이용할 때는 뭐 받아? 승인 받는다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승인은 거기 들어봐요. 동양시 승인은 내가 뭐라 했죠? 승인. 특정인에게 해주는 거야? 불특정인에게 해주는 거야? 그렇지. 자, 우리 늦게 어디 공부 많이 했잖아요. 특정인에게 해주는 게 승인이라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거는 허가야. 알았죠? 그럼 왜 이미 허가 받았잖아. 받은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용하는 거니까 특정인이지.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알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자, 승인. 오케이? 몇 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5년. 빨간 다른 책에 5년도 이것도 없어. 안 적힌 책들이 많다고. 5년 할 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승인과 농지보존 부담금의 납부. 이때는 변경 승인을 받는 자 중 보존 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보존 부담금의 감면 비리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달한 농지 보존 부담금을 뭐 해야 된다? 납입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라 이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지목 변경의 제한입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앞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자, 재량씨구나. 와, 다시 봤네요. 재량씨, 야, 제갈 무신 줄 알았는데요. 조재량이 이름이 조재량이래요. 그 재량씨, 지목이 몇 개예요? 지목이 몇 개냐고요?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에 따라 지목이 몇 개냐고요? 29개. 몇 개? 1번이 뭐지? 지목의 첫 번째가 뭐냐고? 1번 대. 마지막 29번이 잡종지. 참네. 좀 정리 좀 합시다. 진짜. 그럼 몇 가지야? 29개. 건축부의 용도 분류가 몇 가지야? 1번 단독주택 29번 야영장시설까지 몇 개? 29개. 그래서 지목은 28개인데 건축법의 용도의 분류는 몇 가지다? 29개. 이야기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 국계법의 용도 지역은 몇 개지? 49, 21.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하라는 거야. 도관농자가 9개가 됐다가 몇 개? 21개. 주상생자가 21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런 흐름이 보듯이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어떤 거? 농지주는 허가를 받았대. 그러면 농지를 주택용으로 바꿔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농지가 뭐로 바뀌어야 돼? 그렇지. 대지로 바뀌어야 되지. 지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공부는 머리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에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뭐로?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한 농지를 전용한다. 그러면 자, 보기 들어봐요. 산을 불법으로 까가지고 형질병이 허가 안 받고 불법으로 농지로 만들었다가 다시 어디로 복구하는 거야? 산으로 복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임야인데 농지로 이용하다가 지목은 안 바뀌고 뭐로? 산림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지목 변경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맞죠? 이런 거는 산으로 농지를 만약에 임야로 바꾼다 하더라도 농지를 전답과수원을 뭐로?
임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농지주는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뭐다? 지목을 전답 과수원이 아닌 외의 지목으로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논상회복 허가 타용들이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때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래 농지대로 돌려라잉 원상회복해라잉 이렇게 뭐 한다? 명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농지보존부담금. 자, 농지보존부담금은 요거를 꼭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농지보존부담금의 납부대상 요 세 가지. 허가, 신고, 협의. 밑에 박스. 1번 허가에 동그라미. 6번에 신고에 동그라미. 그럼 1번 허가, 6번 신고, 나머지 2, 3, 4, 5는 전부 다 협의야. 2번 협의, 3번 협의, 4번 협의, 5번 협의. 보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가와 신고와 협의 맞죠? 허가 받아 신고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할 때, 전용할 때는 뭐 받아라? 뭐 해라? 농지보존 부담금을 내라 이 뜻이죠. 오케이? 농지보존 부담금은 농장이나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고 수리를 할 때 보존 부담금의 전부 일부는 미리 납부를 하게 하고 보존 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농지 전용기 수받을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하려는 관계기관의 장은 농지 보존 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이후에 인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게 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농지 보존 부담금의 부과 절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담금의 부과 결정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부담금의 제곱미터 땅 금액은 100분의 개별 공시지가에 얼마다?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일 밑에. 농지 보존 부담금의 제곱미터 땅 금액은 해당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몇 프로? 30으로 한다 이 뜻이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 농지 보존 부담금의 제곱미터 땅 금액이 농림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농림부령이 정한 금액을 보존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그것도 참고지 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부동산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는데 이때 보존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개별 공시지가 30%가 보존 부담금을 농림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한 금액이 초과한다. 이럴 때는 농림부로 정하는 금액을 보존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자, 이 말을 봅시다. 여기 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만큼을. 자, 이게 농지인데 여기 요만큼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대. 이때 전용 허가 받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래. 근데 여기다가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1만 원이래. 1만 원. 그런데 여기에 농장이 고시한 금액이 5만 원이래. 근데 개별 공시지가가 만 원이고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얼마? 5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크잖아. 한마디로. 맞죠? 그럼 이게 이것보다 크다.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여기서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령을 정한 금액을 뭐 한다? 초과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과하면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보존부담금으로 제공합니다만은 이게 크니까 이때는 이거를 고시하는 게 아니고 뭐를?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여기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1만 원에 몇 프로 켰어요? 30%잖아. 그러면 30% 얼마야? 3,000원이지. 얼마? 그럼 3,000원이니까 여기다가 전용 허가 면적 1000에다가 3,000원을 곱해. 그러면 얼마요? 300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300만 원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30만 원이지. 맞아 안 맞아? 30만 원에 해당하는 뭐를 내야 돼?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라.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 농지를 중개업자가 소개했대. 재량씨가 소개했대. 이거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농지 사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된다고? 이거 안 하면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 중개업법 시간에. 맞죠? 확인 설명을 안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부르기 그러면 수수료 다 내줘야 되고 나중에 심하면 자격이 뭐 취소당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무슨 정지? 영업정지나 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농지보장 부담금 이렇게 산정하는 거구나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농지보존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존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보존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그게 바로 뭐다? 농지보존부담금이다. 무슨 부담금? 자, 이해됩니까? 그걸 기억하라 이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행을 할 수 있고 납부 통지하고 뭐 요즘은 전부 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런 걸로 다 낼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분할 납부 하나만 볼게요. 페이지 682페이지. 농장은 공공기관과 줄치고 지방 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라든가 이런 경우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이때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때 농지보존 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다. 이럴 때는 부과기준일부터 몇 년 법이 안에 4년 범위에서 보존부담금을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뭐하게 한다? 내게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박스 밑에 2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보존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때 납부해야 할 농지 보존부담금의 얼마를 100분의 30을 허가나 신고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 납부일은 해당 목적 사업 준공일 이전으로 한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돼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농지 감면제도 있어요. 감면. 농림수산부 장관은 다음과 그 어느 하다에 해당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농지부담 감면할 수 있는데 국가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거.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거. 이럴 때는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감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지의 보존부담금의 가산금 제도가 있는데 밑에 가산금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된 보존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뭐로 부과한다?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그런데 거기에 보존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더해서 부과하되 보존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그런 특례 참고적으로 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공부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을 가산에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개월을 뭐하지 못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 60개월은 몇 년이지? 몇 년이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뜻이야. 알았죠? 그게 바로 여기 농지의 보존부담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685페이지 책에 있는 거 보존부담금의 납부 대상, 분할 납부, 보존부담금의 부과 기준, 가산금의 부과 요것이 포인트니까 요것만 보면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벌칙에 관한 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그게 바로 뭐냐? 687페이지에 5년 이하 징역, 해당 개별 토지 지가의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그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뭐 딴 거 보죠. 농업진흥지역 안에, 진흥지역 안에서 허가 안 받고 농지 전용했다.
그럴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농지 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뭐에 해당하는 벌금? 그러니까 이 말은 논 뺏기고 징역 살 수 있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은 한번 봐봐요. 페이지 688페이지에 제일 끝에 병과라고 보입니까? 제일 밑에 688 제일 밑에 병과라고 보입니까? 그 위에 양벌 규정 보입니까? 자, 그럼 이거 설명해 줄게요. 아직까지 이런 걸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병과는 하고 양벌 규정이 뭐냐 이게. 양벌 규정은 종업원이 잘못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종업원이 잘못한 사유로 인해서 사장이 같이 처벌받는 것을 양벌 규정이라 한단 말이야. 무슨 규정? 근데 종업원이 뭐 청탁을 받아먹었다 뭐 이런 거는 종업원의 개인 비리니까 사장이 처벌 안 받지만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종업원이 잘못했다, 관리자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사장도 같이 처벌받는 걸 무슨 규정? 양발은 양쪽을 신어야 돼. 한쪽만 신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양발 규정이라서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뭔지 좀 이야기해봐요. 좀 웃어봐요. 보안씨. 아하. 자, 그 다음에 병과는 뭐냐? 보통은 얼마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또는니까 선택이잖아요. 그럼 벌금을 30만 원 때리면 징역은 안 살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 안에 허가 안 받고 바깥에 허가 안 받았다. 그때는 병과가 된다 했잖아. 병과가 밑에 뭐뭐는 위 1과 2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뭐 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같이 부과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허가 안 받고 하면은 징역 살고 5년 이하 징역 살고 논 뺏길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논도 뺏기고 뭐도 징역도 살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병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진흥지역 바깥이다. 그럴 때는 얼마? 3년 이하 징역, 땅값에 얼마?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 벌금. 이것이 바로 687페이지 거기에 밑에 나오죠.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면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 보면은 총설, 용어 정의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농지 소유 나와 있고, 이용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후다닥 한번 해봐. 총설은 우선, 자, 농업일은 다 같이 큰 소리 91, 330, 120. 자, 소유 제한, 경제기준의 원칙이죠. 경작자가 안 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 국가, 줄초상, 개팔자, 농담한보, 농담한 취비, 시작. 농담한 취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 특례 제한에서 농지접이 아니고 농지법이잖아. 그 미스프린트. 농지 소유 특례 제한에서 농지접이 아니고 뭐라고? 농지법.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소유상한 상속 8년은 몇만? 1만. 주말체험용은 전체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보이나요? 자,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대상. 농업인 법인의 매매, 화해, 경매, 소환, 교환, 증여, 이전 판결, 주말체험 영농. 보이시죠? 끝에다가 농지 전용 허가 신고도 적어. 전용 허가 받았다.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 해라? 발급 받아라 그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발급 대상의 제외. 발급 안 받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 국가, 지자체, 상속, 담보, 협의, 취득, 합병, 분할, 그렇죠? 시행계획에 따른 농지 취득. 이런 것은 농지 취득증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오케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필요 없는 거. 시주 허신계 한비. 다시 시주 허신계 한비. 시작. 그 다음 발급 신청 작성 시군 면장 4일 이내. 발급 계획이 필요 없는 거는 2일 내에 소유기재 등기 신청을 첨부한다. 자,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아까 처분 사유가 뭐냐? 농업 주식회사가
법인이 기준에 부적합하다. 3개월 이상 부적합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고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한 경우. 이럴 때는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1년 내에 처분해야 돼. 처분 안 하면 직권으로 유예할 수도 있고요. 처분 명령은 6개월 내에 처분 명령하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액의 얼마? 20%. 매년 몇 회 부과? 1회 부과.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위탁경영. 그 다음에 농지 이용계획, 이용지 사업, 대리경작제. 대리경이 유휴 17, 3년 10월 10% 2월 다시 유유 17 10% 2월 3년 보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지는 3월과 매달 1월 그까지만 알면 되겠고 임대차 사용대차 농업진흥지역 녹관농자 전용허가 다 상세히 정리해놨으니까 이걸 하나 보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문제 마무리 풀고 오늘은 마칠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1번 풀었나요? 1번 풀어서요. 자 2번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진흥지역 안에 농지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땅값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이라 했지. 맞나요?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구분한다. 맞아. 시도의사는 심의를 거쳐서 농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맞아.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내 까고 틀리는가? 네. 그럼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지정할 수 있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서울특별시의 용도지역에서도 농업진흥지역 지정될 수 안 되죠? 특별시는 녹지지역을 제외하니까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5번. 그 다음에 3번.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이 나올 게 된가? 종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수익 관할 농지 관리는 확인을 거쳐 시도에서 허가를 받는다 했는데 농지 관리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전용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라 했어? 농지 전용 허가는 아까 농장이라 했잖아. 그렇죠? 틀렸고 도시지역은 농지를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할 수 있잖아요. 도시지역과 계획관리는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틀렸고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아까 당연 취소라고 했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취소하여야 하잖아. 그러니까 틀렸고 농업진흥구역 내 2만 제곱미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장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아까 고개 들어봐요. 자 농업진흥지역 안은 3천 미만은 시군구청장 3천 이상 얼마? 3만 미만은 시도지사 3만 이상은 누구야? 농장이잖아. 그러면 2만 제곱미터니까 시도지사지 농장 아니잖아. 그죠? 틀렸어. 그 다음은 5번 전용 예정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맞네? 맞잖아. 전용 예정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할 때 이때는 전용 허가 등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 몇 번? 5번. 그 다음에 4번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가? 진흥지역 밖에 15,000제곱미터 농지 전용은 시군구청장 허가를 요한다. 아까 밖은 3만 미만은 시군구청장, 3만 이상 20만 미만은 시도지사, 20만 이상은 농장이니까 여기는 15,000이니까 3만 미만이잖아. 미만이니까 시군구청장 허가를 요한다. 맞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 대답이 없어. 맞아요? 진짜로? 확인해봐요. 어디에 있어요? 차기도 찢어졌어.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가 봐. 와 벌써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가 봐. 아까 여기 전용 허가권자 풀칠을 하세요. 풀칠을. 어딘지도 모르잖아 지금. 전용 허가권자 어디에서요?
여기 있네, 여기. 아, 참. 그러면 15,000이니까 허가하는 거 맞죠? 진흥지역 안에 농지 3,000 이상 3만 미만의 전용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한다. 이것도 맞네. 불법으로 농지 전용 지역에 농지를 전용할 때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 전용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았다. 아까 진흥지역 안에 5년 농지가액, 진흥지역 밖은 3년 이하 50%니까 중한 처벌 받는 거 맞구나.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개량 시설 용지로 전용할 때 농지 보존 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요?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개량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보존 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5번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전용에 대해서도 농지 보존 부담금을 뭐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어요. 그 보존 부담금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감면할 수 있고 밖에서도 감면할 수 있는데 밖에서 농지를 농지 개량 시설로 부지로 전용한다. 이거는 농지 개량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것은 농지로 전용하는 거잖아. 이거는 뭐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 한마디로. 맞죠? 그럼 이거는 감면이 아니고 납부 대상이 아닌 거니까 4번이 틀렸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다 풀었어. 그 다음 5번 전용허가 취소 중 당년 취소 사유에 속하는 거. 이거 못 푸는 사람은 집에 가자. 빨리 찾아. 무슨 취소? 당년 취소는 감독 조치 명령을 뭐 한 경우? 위반한 경우라고 했잖아. 그럼 몇 번? 몇 번? 몇 번? 아따, 그거 찾는데 그렇게 어려워. 4번 부탁 찍어야지. 4번이지. 다른 거는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는 거죠? 4번은 당연히 취소. 5번 농지법상의 권한자의 조합으로 옳은 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누구였어요? 진짜로? 또 까먹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참네. 누구라고, 누구. 아, 참네. 눈 벌 뜨고도 당하면 안 돼. 농장이 아니고 누구라고? 시도지사. 틀렸죠? 그 다음 허가권자. 허가권자 누구야? 농장이지. 시도지사 시군청장 X.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맞아 틀려? 아, 내가 군수 들어간다 해서 안 들어간다 해서. 아, 참네. 안 들어간다 했잖아. 시구업 면적인데 시군구 업장이라 했잖아. 에라이 나쁜 놈 막 하지 말고 잘 보라고요. 틀렸죠? 농지매수 청구의 상대방. 에? 그죠? 그럼 맞아 틀려? 주택공사가 나오냐고 병신같이. 그죠? 주택공사가 아니고 뭐야? 농어촌공사잖아. 5번 농지이용 계획의 수립자. 농지이용 계획의 수립자. 아까 4가지 없는 거는 무조건 누구라 했어? 아, 참네. 그럼 대리경쟁자 지정. 대리경쟁자 지정. 시군구청장. 아시겠죠? 그 분명히 기억하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웬만한 거는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다. 이건 4가지 뭐였어? 다시. 4가지 뭐였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시구 읍면작. 2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 농지 전용 허가 농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농어촌공사.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허락해서 시군구청장. 정답은 몇 번? 5번. 이런 것도 선생님 만드니까 꼼꼼하게 가차히 봐야 돼. 대충 보면 안 돼요. 7번째. 아까 했지? 했지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오후에 시간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와,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오늘 내 몸도 안 좋으니까 오늘은 오후에 수업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촬영합니다. 오후에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출문제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죠? 있잖아. 들고 와서 풀어. 그거 풀면 공부 많이 된다니까. 아시겠죠? 오후에 오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그 돈 받고 하는 거야. 지금 다른 데는 돈 받고 한다고. 별도 반으로 수강료 받고 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네, 오늘 안 합니다. 다음 주에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